그리고 거대한 낫이잖아요? 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방금 그 포즈에서 팔만 딱 내려주면 되는데 뭐 깔끔하게 포즈 취해집니다. 자, 오히려 이 낫이 엄청나게 큰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매력이 또 다르긴 하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SNAA의 원탁기사단 아이언 시클 리뷰. 제가 얼마 전에 아킬레스를 리뷰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발매를 했습니다. 발매는 24년 12월에 했고요. 가격은 역시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12,500원. 역시나 이번에도 10,000원 중반은 넘어가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거대한 낫을 사용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전신에 갑옷을 두르고 있는 디자인의 거대한 낫. 와우, 조합이 또 꽤나 멋진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 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도 일단 박스 아트도 기존에 앞서 리뷰했던 친구들의 그 스타일이고 이 위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공식 이미지들과 각종 포즈가 나와 있기도 하죠. 이전에 리뷰했던 아킬레스보다도 박스가 약간 더 두꺼운 느낌입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나열해봤는데요. 이번에는 12,500원 구성에 베이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액션 베이스가 포함됐습니다.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에 3mm 구멍이 3개 뚫려 있어서 약간 뭐 옆에다가 보조 스탠드 같은 게 있다면은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중간 부분에 관절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끝에 두꺼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단단한 볼 조인트고요. 여길 통해서 좀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습식 데칼 들어갑니다. 저번에 한번 봤듯이 이제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머리에 뭐 붙이고 오른팔에 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습식 데칼이 들어가네요. 이쪽도. 그리고 무장인 디펜스 쉴드. 쉴드 자체에도 이렇게 문양이 파츠 분할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안쪽과도 이렇게 프레임 쪽 분할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참고로 장착 조인트는 이렇게 위쪽 구멍 아니면 아래쪽 구멍 편한 대로 위치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도 뭐 흰색이나 회색 같은 것들 다 이렇게 분할이 잘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무장인 스몰 시클. 한 손으로 사용하는 낫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혀져 있는 날을 전개해서 이제 한 손 낫으로 쓰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낫 자체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날이 그냥 하나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끝에서 하나 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날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팩에 수납할 수 있게끔 뒤쪽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아이언 시클. 거의 초승달 모양에 가까운 그런 엄청 굽은 낫입니다. 대형 낫이죠.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각도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한 그런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엄청나게 거의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꺾어버리는 이런 디자인이 좀 독특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날 부분도 이렇게 뒤쪽에 작은 날도 있고요.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큰 날 쪽으로 파츠 자체도 이렇게 날 자체가 하나로 사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거의 뭐 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뾰족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작은 클리어 파츠가 앞뒤로 들어갑니다. 뭐 디테일도 꽤 나쁘지 않은 정도를 보여주고요. 손잡이 자체는 역시 뭐 심플. 그렇지만 손잡이 끝에 가서도 뭐 이것도 낫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칼날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6종 들어갑니다. 편손이 3종, 그리고 무장손이랑 주먹손 해가지고 총 6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무장손입니다. 뭐 익히 볼 수 있는 거의 기본적인 무장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손가락 디테일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정도고요. 근데 무장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디테일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무장손이 한 세트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엄지손가락도 막 꺾여있는 형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손가락 자체 디테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쪽은 뭐 엄지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게 또 분할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손에 쥐려면은 일반적인 무장손은 그냥 손등 빼고 그냥 안쪽에다가 끼우면 끝인데 이쪽도 손등은 빼는데 엄지손가락까지는 한 번 더 빼야 손에 쥐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뒤에서부터 살짝 밀어 넣어주고 엄지손가락을 다시 결합하고 손등을 결합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조금 더 번거롭긴 하죠. 그리고 주먹손입니다. 이쪽도 손가락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들부터 나머지 손가락들에도 마디마디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편손 같은 경우도 손바닥의 디테일부터 해서 손가락들 전부 다 이렇게 마치 손톱을 날카롭게 디자인한 듯한 그런 형태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엄지랑 검지를 편 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역시 이제 손가락의 디테일에도 꽤나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뭐 적을 가리키거나 할 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키랏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랄라? 이쪽 역시 막 손가락 중간 마디는 막 분할되어 있거나 엄지손가락 당연히 분할되어 있고요. 손가락의 디테일도 꽤나 화려하게 만들어놨죠. 자, 그럼 아이언시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서 발매한 다른 원탁기사단 시리즈랑은 묘하게 또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고 스타일이 또 다르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곡선이 많은 그런 형태인데다가 이 무장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뭐 검이나 아니면 뭐 라이플 계통 뭐 이런 거였다면은 이쪽은 또 낫이잖아요. 또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다른 원탁기사단과는 또 다르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시리즈 같이 봐야겠죠? 짠! 그레이스, 가웨인의 아킬레스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확실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도 느껴지죠. 특히나 기존의 각진 외형들이었던 애들과 다르게 아이언시클은 또 곡선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존의 다른 애들과는 또 다른 컬러잖아요. 흰색에 회색이잖아요 또. 그것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머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든 컬러는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먹선만 좀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머리 보면은 일단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뿔이 좀 특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존 원탁기사단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의 뿔이거든요. 그리고 파츠도 얇아요. 굉장히 샤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면은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한 모노아이 스타일의 얼굴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볼에는 이제 먹선 넣은 거거든요. 지금 검은색 줄무늬. 안쪽으로 파여있는 음각 디테일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채워봤어요. 아무래도 채운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기사에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머리 디자인과 약간의 프레임 노출도 분할되어 있네요. 뒤통수에도 패널 라인은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몸통 같은 경우는 흉부 양옆으로 덕트 이게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에도 파츠 분할이 있습니다. 흰색과 회색의 투톤입니다. 어깨 위쪽도 마찬가지죠. 흰색과 회색을 쓰고 있고요. 약간씩의 프레임 노출도 좀 눈에 띄고요. 복부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이렇게 허리 쪽으로 보면은 등 쪽에도 동력선 디테일이 있어요. 물론 동력선은 전부 다 노란색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골반 쪽에도 이렇게 동력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허리 쪽으로 쭉 뒤로 이어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골반도 보면은 이렇게 스커트에 다 프레임 분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약간씩이지만 전부 프레임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도 그렇고요. 사이드도 그렇고요. 뒤쪽 마찬가지죠. 오히려 뒤쪽은 굉장히 스커트가 펑퍼짐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큼지막하죠. 안쪽에 파츠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끝으로 갈수록 펑퍼짐해지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마치 허리에 천 같은 걸 두르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 약간 휘날리는 그런 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부터는 이제 버니어 파츠가 들어갑니다. 일단 어깨 자체에도 이렇게 프레임 노출된 형태의 디자인도 눈에 띄지만은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은 버니어 파츠가 큼지막하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그런 외형을 볼 수가 있고요. 패널 라인들에는 먹선 조금씩 넣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팔을 보면은 일단 팔뚝 뒤쪽으로 해서 두꺼운 외장이 덧대져 있는 느낌 그런 형태고요. 3mm 규격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쉴드를 장착을 할 거고요. 바깥쪽에도 프레임 노출이 눈에 띄지만 앞쪽에는 동력선 노출이 눈에 띕니다. 노란 색깔로 역시나 분할 잘 되어 있고요. 팔꿈치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관절 자체는 이전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 자체가 몸통의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뭐 허리라든가 골반이라든가 관절 구조는 비슷하나 외형적으로는 크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엄청 바뀌었다 느껴진 게 전 손이거든요. 손 볼 때 되게 디테일했잖아요. 기존의 주먹손 어땠나요? 이랬습니다. 무장손에서 구멍 막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갈수록 디테일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곡선, 약간의 프레임 노출, 그리고 패널 라인, 허벅지 앞쪽의 회색과 양옆으로 흰색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취향인데 두툼한 종아리와 곡선, 요게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프레임이 살짝씩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패널 라인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무릎의 노란색도 다 분할이고 회색도 분할이고, 그리고 다리 바깥쪽으로 가면은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종아리 쪽으로 가면 거대한 버니어와 함께 이 종아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동력선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클 가드도 두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에 걸맞는 두께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역시 디테일은 어느 정도 넣어놓은 형태고, 접합선 가리기 위해서 이게 좌우 조립하고 앞에도 한 번 더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패널 라인을 추가로 파놓은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접합선을 없애기 위한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종아리도 좌우 조립하고 무릎이랑 정강이를 따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팔 같은 경우도 접합선을 패널 라인으로 좀 가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색깔 구분을 지어 놓는다거나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발도 되게 샤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등 봤을 때 파츠도 이래저래 분할된 게 느껴지죠. 거기다 발바닥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백팩도 꽤나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 심어져 있고요. 이쪽은 또 가동식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클리어 파츠가 하나 작게 쓰였다거나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의 디테일이 막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전 프라들과 동일하게 전신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조립 자체가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는 선에서 프레임 디테일은 살려가는 그런 형태죠. 머리도 보면은 약간 모노아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포인트다라고 하고 싶고, 몸통 같은 경우도 흉부 덕트 같은 거 이제 밖에 노출되는 부분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어깨 같은 경우도 가려지는 부분들에도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깨 외장도 다 프레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팔 같은 경우도 다 프레임 들어가 있죠. 골반의 다리 쪽도 둥글게 디자인된 허벅지라던가 뭐 종아리 같은 부분들, 무릎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력선 같은 게 좀 노출되어 있다거나 버니어도 좀 눈에 띄네요. 확실히 관절 구조 자체는 이전에 다른 프라들과 거의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외형, 디테일 이런 부분은 완전 신규로 만들어지긴 했네요. 확실히.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볼 조인트 하나, 아래쪽에 볼 조인트 하나 해가지고 고개를 빼다 넣어다 할 수 있고, 숙이는 거 꽤 숙여지고요. 드는 것도 꽤 들어집니다. 살짝 안쪽에서 관절이 살짝 뽑히면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고개를 들 수 있고요. 고개 돌리는데도 뭐 큰 간섭 없이 편하게 크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어깨도 기존 시리즈랑 구종 같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살짝 뽑아줄 수 있는 슬라이드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쭉 뽑아준 다음에 앞으로 크게 가동을 시킬 수 있고, 어깨를 이 상태에서도 들고 내리고 하는 게 가능하죠, 당연히. 어깨 외장도 보면은 이제 바깥쪽 외장이 가동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안쪽도 역시나 이렇게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별도 이렇게 회전도 살짝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90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고요. 팔 들고 내리는 것도 축관절로 편하게 가동시켜줄 수 있었어요. 팔 회전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고요. 그리고 허리,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크게 돌아가는 형태의 허리입니다. 거기다가 스윙도 허리에서 할 수 있고, 허리 숙이는 부분도 이중으로, 아래쪽에서 한번, 흉부에서 한번 이중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동할 때 등 쪽에 있는 동력선도 끊기지 않고 딱 가동하는 만큼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골반에 보면은 프레임이 숨어 있죠. 안쪽에서 쭉 이렇게 들어져서 이 부분에서 더 크게 허리를 숙여줄 수 있다거나 완전 숙여줄 수 있죠, 이러면은. 아니면은 이대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관절이 아주 크게 가동한다는 거. 다음은 골반인데, 스커트 쪽이 기존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프론트 아머, 사이드, 리어 다 따로였잖아요. 이번에는 프론트랑 사이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아예 빼서 한번 볼게요. 스커트를 떼보면 일단 앞쪽에 스커트를 끼우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이 사이드 쪽에 이중관절로 해서 이렇게
관절이 심어져 있는 게 눈에 띄죠? 끝에 볼 조인트가 달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이드 스커트와 프론트 아머가 연결된 걸 씁니다. 종종 볼 수 있는 구조기도 하죠. 이 부분도 사이드는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중관절, 그 끝에 프론트 아머 달린 게 볼 조인트 해가지고 꽤나 유연하게 또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스커트를 옆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덕분에 다리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대신에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연결이 볼 조인트다 보니까 옆으로 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스커트를 뒤쪽으로 넘겨버리거나 해가지고 옆쪽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가동은 이대로 옆으로 크게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리 드는 것도 그대로 쭉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방금 잠깐 보였듯이 고관절 축이동도 있습니다. 고관절 앞으로 쭉 갖고 와서 들어주게 되면은 뭐 제한 없이 들어줄 수 있죠. 아주 편하게 뭐 스커트도 옆으로 아예 빼버렸겠다. 물론 허벅지 회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종아리가 좀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접힌다라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목 구조는 기존 시리즈와 같습니다. 기본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 안쪽으로 꺾고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하고 발 쪽에서도 안쪽으로 꺾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발꿈치랑 앞꿈치랑 별도로 가동을 해주면서도 발목 볼 조인트 다 이용하면 크게 꺾이고요. 당연히 이제 발등 자체가 이렇게 펴지고 굽혀지는 가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아주 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도 장착시켜보고 해야겠죠. 먼저 스몰 시클 가지고 와서 백팩에 그대로 조인트 맞춰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 시클 역시 허리에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허리 뒤쪽으로 수납용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여기에 맞춰주면 돼요. 짠! 요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이 사이드가 진짜 초승달스럽네요. 이렇게 앞에서 보더라도 와우! 은근 멋있긴 하다 근데? 그리고 쉴드야 뭐 당연히 팔꿈치 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끝! 자, 이렇게 완전 무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무래도 낫이 크긴 크네요. 이 사이드가 볼륨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무장도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어깨에 딱 짊어진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좀 신선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요런 기사 형태의 로봇이 거대한 낫을 쓴다? 기사가 낫을?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원탁 기사단들과도 함께 도와봤습니다. 무장들 다 들려주고 한번 해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무장 다 들려주고 보니까 묘하게 비슷한 듯 다른 느낌도 좀 들어요. 아이언 시클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유독 곡선이니까 아예 이 중에서 좀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튀거나 하진 않네요. 참고로 아이언 시클 수납용 조인트를 떼어내면 여기에 부속된 스탠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도 띄워봤습니다. 일단 스탠드 자체도 딱 적당하네요. 조인트 강도도 본체 견디기에도 적당하고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거대한 낫이잖아요? 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방금 그 포즈에서 팔만 딱 내려주면 되는데 뭐 깔끔하게 포즈 취해집니다. 자, 오히려 이 낫이 엄청나게 큰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매력이 또 다르긴 하네요. 그 외에도 아이언 시클을 크게 휘두른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허리도 확 한번 꺾어주면서 쫙 이렇게 크게 베어낸 느낌의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이런 구도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스몰 시클 두 자루를 양손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돌진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죠. 물론 한쪽은 아이언 시클, 한쪽은 스몰 실드 양손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역시 이 아이언 시클만의 이 곡선, 이 매력이 꽤 커가지고 포즈 취할 때는 그래도 이걸 꼭 썼으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NAA의 원탁기사단 아이언 시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 풀네임은, 그러니까 아이언 시클은 무기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카이라고 하나봐요. 제품명에는 카이가 안 써있긴 한데 풀네임은 아이언 시클 카이다. 앞선 다른 애들도 보면은
앞에가 약간 자기 무장 스타일이랄까?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뒤에가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시 봐도 참 신기합니다. 12,500원에 전신 프레임, 완전 분할 외장, 거기에 스탠드까지 넣어줬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손 조형도 갈수록 발전을 해요. 손 조형이 훨씬 좋아졌어요. 앞에 거보다. 무엇보다 뭐 주먹손이나 이런 무장손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엄청 쓴 게 또 눈에 띄어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12,500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무장 같은 경우도 볼륨감도 크고 파츠도 은근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립도 막 그렇게 복잡한 거 없이 생각보다 심플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이 정도 조형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조립 과정에서 몇몇 좀 힘을 많이 받는 관절 같은 경우는 좀 조립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츠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그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